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다노이. 남편 한진수, 딸 한심애와 3명이서 살고 있다. 큰딸 지혜는 어렸을 때 병으로 천사가 되어 떠났다. 큰딸을 잃은 상실감을 둘째 심애를 애지중지 기르며 극복했다. 심애를 너무 오냐오냐 기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그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된 건 심애의 대학 진학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면서부터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3명이서 얘기를 하다가 심애가 이렇게 말했다. 나 대학은 서울로 갈 거야. 네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 엄마 반일 끝나면 집에 있잖아. 그 시간에 나가서 파트 근무라도 하면 되잖아.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남편이 전반적으로 맡아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거들고 있다. 농사일은 휴일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바쁘다. 심애는 학교 성적이 제법 좋은 편이었다. 자기는 공부만 하기도 바쁘다며 농사일은 절대 거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처럼 이런 시골에서 썩고 싶진 않거든? 우리가 시골에 살긴 하지만 여기도 대학이 있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 여태 뭘 들었어? 난 죽어도 서울 갈 거야. 나더러 이딴 시골 대학에 나가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고졸밖에 안 되니까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뗐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가게 되면 학비 말고도 생활비며 이것저것 다 돈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4년 동안 뒷바라지할 돈이 우리 집에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남편이 내 역성을 들자 심애는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란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거칠게 밀어붙이던 태도에서 갑자기 쓸쓸한 얼굴로 허탈하게 웃으면서 아 그래, 만약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내 편이었을 거야. 엄마 아빠도 설득해주고 누가 알아? 내 학비도 언니가 대줬을지. 남편도 나도 먼저 간 딸아이 얘기가 나오면 약해진다. 심애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지혜를 소환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얘기를 끝냈지만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심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서울로 진학하는 걸 허락했다. 너 서울 가면 알바해서 네 생활비 네가 벌겠다고 한 약속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약속 믿고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는 거니까 명심해.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하자 실컷 들떠있던 심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꼴랑 150만 원 보내면서 생색 오지네. 서울에서 1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폭망이야. 무능한 부모라서 미안하다. 나는 때가 되면 생활비 원조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150만 원은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물론 학비도 내주고 가전제품 등 생필품 구입비는 따로 돈을 챙겨서 보냈다. 20년 가까이 심애를 위해서 저금해둔 돈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었고 불안해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집을 떠나면서 심애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적응기 맞추면 나도 알바할 테니까 걱정 마셔. 150만 원 보내는 거나 잊지 마. 너나 알바 빨리 찾을 생각해.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엄마나 생활비 늦지 말고 보내. 심애는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다가 총총 떠났다. 솔직히 한 달에 150만 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나 남은 자식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라고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았다. 어린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슬픔은 우리 부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다. 하지만 심애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어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심애는 죽은 지혜를 소환해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번에도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였다. 좀 버겁긴 하지만 몇 달만 견디면 되겠지. 심애가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면 알바를 할 거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갔으니까. 2-3달 정도 지나면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충분하겠지? 나는 몇 달만 견디면 숨통이 트이려니 당분간만 밭농사와 파트 근무를 병행하기로 각오했다. 몇 달 후, 이제 슬슬 생활비 보내는 걸 조금 줄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심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아주 밝아 보였다. 대학 생활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 내 생활비 송금 말이야. 꼴랑 150으로는 어림도 없다니까. 심해, 너 서울 가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생활비 몇 달 지나면 줄이기로 했잖아. 네가 알바하고. 엄마야말로 내가 했던 말 잘 새겨두는 거 맞아? 꼴랑 150 보내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텐데. 서울에 살아봤어야 서울 물가를 알지.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대학생 한 달 용돈이 15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짜증. 부모가 뭐 있다며. 너 그래서 알바는 하고 있니? 알바에서 월급 받으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이래서 고졸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니까.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여행도 가야 되고. 그거 다 노는 거잖아. 당연히 공부도 하지. 대학 생활은 같이 어울리면서 인맥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고졸자는 말해도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 네 엄마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시골에서만 평생 살았어. 하지만 그런 엄마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 네가 알바할 거라고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거. 네가 알바하면 생활비로 보내는 돈을 줄여나가기로 하고 좀 무리해서 150을 보내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언제 알바를 안 한다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야. 벌써 반년이 다 돼가고 있어. 그 정도면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때도 된 거 아니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라고. 아니,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 시골보다 일자리도 더 많고 시급도 더 높다는 거 정도는 엄마도 알아. 아, 됐어. 엄마랑 얘기한 내가 바보지. 심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심해 성격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심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길에서 우연히 아는 엄마를 만났다. 알고 봤더니 자기네 알부자더라. 부럽다. 밑도 끝도 없이 웬 황당 발언? 우리 부부는 서민 중에서도 서민.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남편은 유일한 낙인 저녁에 소주 한 잔도 끊었는데. 알부자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반문하자 아는 엄마는 심해의 SNS를 보여줬다. 심해가 서울 가더니 SNS에 열중인가 보네. 사진을 몇 장 넘겨보다가 깜놀했다.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클럽에 가는 것 같았다. 심해는 옷차림, 머리 염색까지 딴 사람처럼 화려했다.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에 액세서리까지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새 남친까지 생긴 모양이네. 내가 보기엔 노는 애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잘생겼고 심해보다 3살 위인 것 같았다. 나는 밭농사, 집안일, 파트 근무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딸내미 SNS는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다. 전화통화만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머리하고 옷차림이 달라지니까 내 딸인지도 몰라볼 정도였다.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저꼴로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지 생활비 벌 생각도 없고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나는 남편을 추궁했다. 남편은 심해가 요즘 세상에 명품백 안 들고 다니면 대학에서 왕따 당해 라고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자기 용돈을 몽땅 다 털어서 심해한테 보내줬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저녁에 술 사 마실 돈도 없어서 소주 한 잔도 못하고 있는 거였다. 심해는 나 왕따 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내가 언니 따라 죽어버리면 아빠는 어떡해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야? 협박이지. 남편은 두 딸을 모두 사랑하고 있었다. 먼저 보낸 딸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느꼈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심해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SNS 잘 봤다.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려주던데? 나한테 비밀로 하고 아빠한테 용돈 더 받아낸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엄마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 내 말이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독립까지 한 마당에 이제 생활비 원조 끝내려고. 뭘 끝내? 줄이는 게 아니라? 심해가 말을 더듬다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그럼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학비랑 월세는 내줄게.
그러니까 식비, 유흥비 같은 건 네 스스로 벌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해는 추석에 집에 내려왔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다. 막상 일을 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된 모양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언니한테도 미안해. 성묘 갔다 오더니 심해는 다시 용서를 빌었다. 특단의 조치였지만 깨달은 바가 없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심해는 생활비를 버는 것에 실패했고 대학을 중퇴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